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80분 동안의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이 된 내용은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정책들이 새로 나온 걸 텐데요. 네, 15억 원을 추구하는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LTV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더욱 잘 뛰도록 정부가 좋은 신발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치부 박소정 기자,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80분간 진행된 그러니까 생중계가 된 정부의 비상경제 민생회의였는데 아무래도 내용도 경제 활성화다 보니 주목을 받았고 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다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회의를 80분 생중계한다고 할 때 네. 처음 방송사들은 다들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회의라는 게 굉장히 좀 지루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이걸 전체 생중계를 했을 때 괜찮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매우 의욕적으로 이걸 추진을 했고 이번에 전체 회의를 80분간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회의를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7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넉 달 가까이 이끌어왔는데 그동안은 대통령 모두 발언만 잠깐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후에 브리핑을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완전히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아마 예전 정부에서도 거의 없었던 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적이 있긴 했거든요. 예. 네. 다뤘던 주제들도 오늘 경제 활성화 대책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많은 주제들이 좀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각종 현장을 찾아가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마트, 시장, 아니면 병원, 그 현장을 딱 찾아가서 그 현장에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그런 쪽으로 해서 주제가 좀 한정돼 있었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부처 모든 장관과 또 참모들과 다 함께 모여서 한 20여 명이 거의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예. 그동안 이루어졌던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가 세션별로 이루어졌어요. 크게 5가지 세션이 있었는데요. 예. 수출 산업도 있었고요. 해외 건설 분야도 있었고 K-팝 같은 컨텐츠 분야도 있었고 바이오, 미래 산업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로 이루어져서 각 부처별 장관들이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관련 산업이나 금융 경제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또 다른 장관이나 부총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짧게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답변이 이루어지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네. 중간중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하면서 좀 바삐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보다 역동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도 사전에 쇼 연출하지 말라고 당부해서인지 참석한 장관들 포함해서 참모들도 적극적으로 좀 답변하는 모습이 눈에 띄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의 몫일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뉴스큐 헤드라인이기도 했습니다만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경제부 기자로서 가장 눈에 띄나요? 일단 박소영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정말 모든 경제 내용이 다 총망라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부동산이나 안심전환 대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부동산이 많이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대책을 한마디로 종합을 하면은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거래 활성화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요구가 많은 게 규제 지역을 좀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달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가 규제 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힌 만큼 아마 다음 달에 일부 지역에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은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불만이 많았고 이러면 거래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고요. 네. 또 하나가 LTV 규제 완화, 좀 전에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LTV 규제 완화입니다. 예. 이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서 얼마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현행이 굉장히 복잡해요. 1주택자, 다주택자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도 좀 다르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가격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50%로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를 사고 모두 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중간에 이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을 해왔는데 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값 오른 것도 좀 반영을 하고 최근에 거래가 좀 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맞습니다. 상황에서 활성화를 시키자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국토부장
장관이 금융위원장에게 뭐 협조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처 장관별로도 소통이 많았었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적용되는 규제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 규제책으로 수요를 조이기로 했던 건데요. 네. 문제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규제가 올해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이어지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예. 거래가 얼마나 줄었냐? 올해 들어서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 줄었는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2020년 7월 한 달보다도 적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경제 현상은 차근차근 변화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예. 이런 건 연착륙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경로가 경착륙 경로를 가고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건설업이 부진하게 되면은 건설업에서 나오는 고용 효과들 그리고 연관 산업들이 모두 타격을 입고요. 뭐 소위 말하는 하우스푸어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거래를 그 가격은 하향 안정을 하더라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건설업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맞습니다. 조태영 기자랑 예. 거듭 짚어봤던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또 여러 번 언급한 대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 대책이 어떤 것들이 나올까 좀 주목을 끌었는데 여러 가지 좀 정책들 중에서 영세 기업의 추가 연장 근로를 다시 연장하는 내용도 있던데 함께 포함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또 정말 그 경제 관련 정책이 모두 망라가 됐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 노동 관련 정책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추가로 주당 60시간까지, 지금 주 52시간 제도잖아요. 예. 6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게 올해까지 이제 일몰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12월이면은 그 제도가 이제 폐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부분을 이제 화답을 하면서 영세업체들은 이 추가 연장 근로를 2년 더 연장하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일몰이었던 거를 2년 더 추가로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제도를 허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도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인력도 이제 추가로 더 11만 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해외 건설 근로자,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해외 현장에 있는 다른 그 나라 근로자들은 좀 길게 일하는데 한국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에 맞춰서 짧게 일해야 한다. 근로 시간이 맞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 연장 근로를 90일에서 180일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주목할 만한 내용들 몇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저희 나라가 이제 백신 개발, 신약 개발이 좀 느리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예, 예. 있었는데요. 네. 그 백신 개발을 좀 국가적으로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좀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그 한류를 배우고 싶어서 K-팝을 배우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한국을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규 교육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면 장기 체류하는 것은 불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K 비자, K 한류 비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해외 건설, 방산, 원전 이런 부분을 역점 사업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는데 네. 그걸 위해서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이라고 이제 꾸려서 그 수주 지원단을 11월에 출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있던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경제부 기자 조태현 기자가 말씀을 해주실 텐데 네. 그동안 정부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가장 고통받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중소기업 입장에선 담비 같은 소식일 텐데, 자 50조 원 규모의 공급, 조태영 기자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좀 설명을 네. 계속 이어가죠. 네. 일단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추가 연장 근로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입법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문턱을 잘 넘을 수 있을지는 잘 네. 모르겠고요. 예. 사실 그 중소나 영세업체 쪽에서는 이런 요구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말씀하신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자금력도 있고 신용 등급도 비교적 높다 보니까 이 위기를 그나마 극복을 할 수 있지만 중소형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시적인 경영애로 대응에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예.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특례 대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 기업을 정상화하는 데 한 7.4조 원 정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네. 또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에게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 성장 지원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네. 여기 한 3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예. 연내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심 전환 대출 이거 요건 너무 까다로워서 수요가 부족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또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안심전환 대출이 참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이게 변동금리나 나중에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는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낮게 좀 바꿔주는 상품이었거든요. 예. 이게 한도가 25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 금액이 3.9조 원이 됐어요. 예. 너무너무 안 되다 보니까 17일까지가 만기였는데 올해 이번 달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3.9조 원밖에 지금까지 신청이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안 됐냐?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안 됐죠. 예. 들어오기 전에 KB국민은행 시계열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요. 지금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5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안심전환 대출 기준이 주택 가격 4억 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아파트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달 7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데 이때는 주택 가격을 6억 원까지 높이고요. 소득 기준도 기존 7천만 원에서 부부 합산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하기로 했고요. 네. 1단계에 신청한 사람이라도 대출 한도가 늘었으니까 여기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놨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만큼 확대를 했으니까 그만큼의 효과는 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주재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이 된 비상경제 민생회의 끝나자마자 각각 대통령실 취재하고 있는 박 기자, 또 경제부 조 기자가 내용 추려왔는데 자 끝으로 대통령 마무리 발언이 좋은 신발론이었어요. 크게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요. 중간중간 물론 질문도 하고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어쨌든 민간 주도, 시장 주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민간이 뛰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실질적인 뒷받침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는 좋은 신발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그 모든 지금 부처들이 같이 원팀으로 움직여라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이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냉난방 기기를 잘 서포트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개혁 끝장 토론이라고 해서 4시간 반을 맞아요. 한 적이 네. 있었는데요. 그때는 전체 생중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방송사 저희 YTN에서는 특히 전체 생중계를 하면서 주목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그 참모들의 평가는 이게 어제 밤까지도 거의 밤샘으로 참모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무사히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또 특히 기자들에게는 미리 이렇게 원고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가 않아서 네. 방송사들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끝나고 나서는 무사히 잘 끝났다라고 하는 자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제 회의를 좀 공개하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좋은 신발이란 것은 각자의 발에 잘 맞는, 꼭 맞는 신발이겠죠. 어떤 가성비 좋은 신발이 등장할지 함께 또 추후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부 박소정 기자,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